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We will now proceed with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5/1, the review is based on the national report, the compilation report as prepared by the OHCHR, and the summary of stakeholders' information also prepared by the OHCHR. I now have the honor to warmly welcome His Excellency Mr. Sang-Hee Park,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distinguished delegation, and give him the floor to introduce the report. You have the floor, Excellency. 살바 치스카라시빌리 부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오늘 제3주기 UPR 심의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관해 UN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심의를 위해 10개 부처 24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의 수석 대표를 맡은 법무부 장관 박상기입니다.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인 UPR은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UN 회원국 간의 엄정하고 건설적인 상호 검토를 통해 모든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을 독려함으로써 세계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엔의 책임 있는 일원인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출범한 대한민국 새 정부는 국민의 나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국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어 온 인권 문제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인권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UPR 심의에서 대표단 여러분들의 권고는 한국 정부가 국내 인권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제3주기 UPR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였습니다. 제3주기 UPR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들이 충실히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제기된 의견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대표단 여러분, 지난 2012년 10월 제2주기 UPR 심의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UN 회원국 여러분들의 권고를 고려하여 취한 조치를 주요 사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주기 UPR 심의 결과의 국내적 이행과 UPR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은 UN 회원국으로서 2012년 제2주기 UPR 심의에서 제시된 권고를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공고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UPR 심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 중간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의 후에 UPR 공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과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번 제3주기 UPR 심의 후 대한민국 정부는 UPR 심의 결과의 국내적 이행과 그 점검을 위한 체계, 즉 국가보고 및 후속조치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차 계획이 만료되었으며 인권을 우선시하는 새 정부의 정책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정부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민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는 물론 학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인권정책 자문단을 재구성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3차 기본계획의 초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안,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공고사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였고 그 결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정책과 더불어 자유권, 사회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및 투명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인권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선출 과정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새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의무의 이행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UN 특별 절차 등 인권 메커니즘의 공고가 국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 2008년 UN 특별 절차에 대한 상시 초청을 수락한 이래 거의 매년 특별 절차의 방안을 접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정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특별 절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 절차의 공고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아동 권리협약 제21조 A 입양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가입 국제인권조약들에 대해서도 비준 방안과 국내 이행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 금지를 요구하는 국제인권기구들의 반복적인 권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 병역의 형평성 확보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 복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상황별 유의사항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년 6월 인권 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해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살수차 및 차벽 사용을 배제하는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의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또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에 의해 목숨을 잃은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하여 금년 9월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4명을 기소하였고 앞으로도 공권력 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등 모든 사람의 사회권적 권리의 향상을 위하여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번 정부의 국정전략 중 하나로 삼아 사회권의 포괄적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국민이 전생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정책을 수립하였고 아동, 장애인, 미취업 청년 등 대상별로 필요에 따라 수당이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권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비정규직, 하도급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제도, 재택근무, 환경구축 및 유연근무제도 사업주 지원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교육정책을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 중학교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와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권 관련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수가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2022년까지는 의료 취약지역에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정책 실천이 여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도입된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평등 개선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장관급 중 31.6%를 여성으로 임명하는 등 고위직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여성의 대표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행할 뿐 아니라 종합적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2015년 수립된 정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에 대한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보장,
생존권과 참여권이라는 아동권리협약상 4대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목표와 이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동에 대한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입양에 대한 결정 등에 있어서 13세 이상인 아동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였고, 아동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사 사건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년 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아동 피의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소년범에 대한 대안 처분을 확대하는 등 사법 절차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주기 UPR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팀과 아동권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독립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기본 계획의 수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 기본 계획에는 외국인의 차별 없는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부처의 정책 개선 과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노인 및 고령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노령화되어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대한민국은 노년기에 대한 국가 주도적 지원과 돌봄, 존엄성 강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 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 등 학대 노인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개발원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가 간 불평등의 감소를 위해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하여 2020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인 0.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ODA 공여가 수혜국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인권과 장애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간략하게나마 지난 제2주기 UPR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제2주기 UPR에서 제시된 권고와 관련된 진전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권고는 이행하지 못한 사실과 이유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답변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점검하고 고쳐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존중과 준수를 위한 원칙들이 그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과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뜻깊은 대화로 대한민국 정부가 직면한 여러 인권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상호 대화가 각국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임을 믿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I thank His Excellency Minister Park for the presentation and his presence today with us. We will now start our interactive dialogue. Before giving the floor to the delegations for their questions and comments,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speaking time will be 1 minute and 15 seconds for all. I'd like to invite all speakers to respect the established time limit in order to accommodate all inscribed speakers, as I would prefer to avoid interrupting interventions. Please be mindful that your statement 인정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엔의 책임 있는 일원인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출범한 대한민국 새 정부는 국민의 나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국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어 온 인권 문제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인권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UPR 심의에서 대표단 여러분들의 권고는 한국 정부가 국내 인권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제3주기 UPR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였습니다. 제3주기 UPR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들이 충실히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고서 초안을 공개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We will now proceed with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5/1, the review is based on the national report, the compilation report as prepared by the OHCHR,
and a summary of stakeholders' information also prepared by the OHCHR. I now have the honor to warmly welcome His Excellency Mr. Sang-Hee Park, Minister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distinguished delegation, and give him the floor to introduce the report. You have the floor, Excellency. 살바 치스카라시빌리 부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오늘 제3주기 UPR 심의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관해 UN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심의를 위해 10개 부처 24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의 수석 대표를 맡은 법무부 장관 박상기입니다.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인 UPR은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UN 회원국 간의 엄정하고 건설적인 상호 검토를 통해 모든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을 독려함으로써 세계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 여기에서 제기된 의견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대표단 여러분, 지난 2012년 10월 제2주기 UPR 심의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UN 회원국 여러분들의 권고를 고려하여 취한 조치를 주요 사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주기 UPR 심의 결과의 국내적 이행과 UPR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은 UN 회원국으로서 2012년 제2주기 UPR 심의에서 제시된 권고를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권고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UPR 심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 중간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의 후에 UPR 공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 상황과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번 제3주기 UPR 심의 후 대한민국 정부는 UPR 심의 결과의 국내적 이행과 그 점검을 위한 체계, 즉 국가보고 및 후속조치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인권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선출 과정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새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의무의 이행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UN 특별 절차 등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가 국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 2008년
UN 특별 절차에 대한 상시 초청을 수락한 이래 거의 매년 특별 절차의 방안을 접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 강제 실종 실무그룹의 정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특별 절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 절차의 공고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아동 권리협약 제21조 A 입양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가입 국제인권조약들에 대해서도 비준 방안과 국내 이행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제2차 계획이 만료되었으며 인권을 우선시하는 새 정부의 정책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정부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민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는 물론 학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인권정책 자문단을 재구성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3차 기본계획의 초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안,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공고사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였고 그 결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정책과 더불어 자유권, 사회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및 투명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